지금 윤석열이 사실은 그저껜가 이제 메시지를 내 가지고 예, 예. 사실 선전선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모이고 있고 예, 예. 유튜브를 보고 있다고 직접 또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유튜브 보면서 이것만 보면서 막 힘내라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앉아서. 예. 그러니까 상상하니까 이게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복장 그러니까요. 터져요. 진짜 복장 터지는 일입니다. 이제 저런 사람들 잡을 때는 왜 헬기도 뜨지 않고 총든 경찰관도 안 보이고 예전에 시민들 시위하려고 저 의견 표명하려고 조금만 모여 있어도 그 깃발 뒤에 숨어가지고 최루액 쏘던 그 경찰관들이 있었어요. 의경들 시켜가지고 그런 짓들을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 또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것인지, 그 어떤 권력자들을 비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인지, 이번에 지금 판가름이 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이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조직인 것이고. 그래요. 자,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공조본에서 이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을 했다. 경호처 차장도 마찬가지고 내일까지 출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안 나오겠죠?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박종준이가 그 전에 한번 조사를 받았다고는 하죠. 지금 다른 내란 사건 관련해서 박종준이라는 자가 이제 경찰대학을 나온 경찰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 점도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참 끔찍한 것이 경찰대나 육사는 특히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헌신하라는 명목하에 양성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 인력을 나라 돈으로 용돈까지 줘가면서 공부를 시킨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나와서 하는 짓이 이제 내란에 가담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박종준이라는 사람도 경찰청 차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무슨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나불거리면서 선거에도 2번인가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박종준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한번 어느 정도로 그 예의를 보여줄 예의로 대해야 되는 대상인가를 이번에 한번 또 가늠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일단은 입건을 했지만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보면 공수처에서 하는 오늘 브리핑하는 얘기 보니까 윤석열이 관저 안에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어렵다. 이 확인조차도 이제 못했다는 거고 계속 대치로 안전 우려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는데 유감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고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 우려도 있었고 해서 철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브리핑을 마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체포 시도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오늘 또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함께 싸우자 그런 얘기를 지금 일방적으로 브리핑만 하고 끝낸 건가요? 질문 안 받고? 질문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받긴 받았는데 질문을 했는데도 뭐 속 시원하게 뭐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또 안 해주더라고요. 누가 브리핑을 한 거예요? 지금 처장이 한 건 아니죠? 처장이 하진 않았습니다. 처장이 하진 않았고 공수처 관계자 발로 지금 브리핑이 좀 됐는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 질문을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확인이 안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간 사람도 아니고 간 사람이 또 와서 했구만요. 그래서 이게 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또 다시 메시지를 낸다거나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지켰습니다, 더 힘내주십시오,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한다 그러면 참 이것도 대한민국의 나라가 참 우습게 보일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정말 외국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너무 망신스러운 일이고 이미 망신을 충분히 당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이 저기 공수처가 지금 저렇게 보이는 모습이 많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공수처가 쇼하는 거다. 저런 식으로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윤석열 보호하는 거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공수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고 그래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저것들 지금 짜고 하는 거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좀 지나치신 걱정인 것 같고 단 이 사람들이 조직이 지금 아직까지 취약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장이 단단하게 버텨주지를 못하는 면이 있어서 그동안 미적거렸던 건 사실인데 네. 하여튼 이번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오늘의 경험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말 결기를 갖고 만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일부 뭐 보도나 이런 거 보니까 김건희로 보이는 뭐 사람이 개 산책시키는 그런 예. 영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제목하고 그 영상 캡처되는 정도만 지금 보다가 들어왔는데 예. 야, 정말 그랬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악마도 아니고 악귀들이죠. 지금 설마 그랬을까? 어쨌든 이 영상이 일단은 많이 인터넷에 회자가 좀 되고 있는데 개 산책을 시키고 있는 여성으로 보이는 그 사진이 영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체포영장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 상황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건 그렇죠.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차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14일, 16일 이때 이제 기일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틀 딱 잡아놨는데 속도가 좀 빠르게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헌재는 굉장히 속도를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나 마나 이게 뭐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 물론 이제 법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모든 거를 다 갖춰가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뭐 특별히 시간 끌 일도 없어요. 지금 준비 절차 마무리하면서 뭐랄까 쟁점 정리는 다 끝난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수계 측에서도 답변서를 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리가 됐고 이제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만 있는 건데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저 자리에 하루 한시라도 더 오래 둬서는 안 되겠다는 모습을 매일매일 저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상자를 놓고 헌재에서 뭐 그걸 뭐 고민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준비 절차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아니 뭐 계엄을 선포하고 거기 들어가고 한 것까지는 뭐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시간 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끌자고 정식 변론이 어쨌든 14일, 16일 이렇게 벌써 1차, 2차 다 잡혀 있습니다. 아마 헌재는 일주일에 2번씩은 계속 변론을 진행할 것 같아요. 박근혜 때도 그랬었고. 그렇죠. 그러면 2번씩 하면은 10번 한다고 그랬을 때 5주잖아요. 5주면 너무너무 충분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에 두 번째 주니까. 세 번째 주. 그러니까 이번에 4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1월에. 왜냐하면은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설 전에 사실상의 변론은 다 끝내고 설 쇠고 나서 잠깐 저기 한두 번 정도 변론기일 더 연 다음에 판결 결정해도 충분한 일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설 전에 윤석열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설 전에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구속기간 20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까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 보니까 윤석열 이제 변호인단의 답변서 이게 지금 확보가 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든 게 회복됐다라는 거를 본인들이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모든 게 회복됐으면 거 가서 그렇게 떠들고 무슨 저 관제에 처박혀가지고 무슨 영장이 불법이네 합법이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너무나 아무리 법비들이 모여서 뭐 법꾸라지 짓을 한다고 하지만 저렇게 좀 택도 없는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법을 배우고 그걸로 한때 먹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 측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언론 보도를 보면 물론 뭐 뒤에 반박 내용도 기사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제목만 보면은 윤석열 얘기 그게 저 그대로 그냥 다 여과 없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알려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쪽에서 한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 저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변호인의 대표격으로 얘기되는 사람이 김홍일, 윤곽근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지 보면 관저에 김홍일이라는 사람은 윤이 무슨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했던 선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리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석박지 보면 생각나. 김홍일이 유명해진 게 이명박 도곡동 땅은 이명박게 아니다.
BBK는 이명밖에 아니다. 네. 그런 거 수사 발표했던 게 김홍일이에요. 그 수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도곡동땅은 이명박이 거다. BBK는 특히 이명박이 거다.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그렇죠.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는 변호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피의자라고 그러고 지금 저러고 있고 하나는 또 그 피의자에 의해서 사살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지금 집안에 가서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윤곽근은 또 어떻습니까? 그 검사 마치고 나서 네. 저기 어디 출마하겠다고 어쩌고 있다가 금전 문제 이런 걸로 구속됐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가 검사로 있을 때 구속한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윤석열 변호하겠다. 난 저것들의 세계관을 도대체 이해할 뭐 가스라이팅 나온 건가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거? 이렇게 모여서 서로 변호해주고 서로 이 실드 쳐주고 이런 관계다. 국회 안에서 가장 친윤이라고 어거지 쓰던 사람도 이철규라고 있잖아요. 경찰 출신. 이철규. 그 김건희 백 사건 났을 때 뭐 그걸 돌려주는 것 자체가 뭐 국고 손실이고 뭐 그 대통령 기록물인데 어떻게 돌려주냐 했던 그 이철규가 옛날에 윤석열이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 변호인 선임 관련해서 거짓말했던 거 선임해주는 거 관련해서 거짓말했더니 그게 이철규 구속했던 사건 언급하면서 윤석열이가 얘기를 하거든요. 윤대진이가 이철규 구속한 것 때문에 저 경찰놈들이 윤대진이 형한테 보복하겠다고 지금 괴롭히는 거라서 내가 변호인 선임해줄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집단들이에요. 그게. 야 이것들은 도대체 난 무슨 공유하는 이익이 있으면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 상황인데